그러면 이거 이거 피자 처먹으면서 이제 강의는 피자 처먹으면서 이제 이거 오늘 안에 이게 자, 어저께 소주 전쟁을 봤어. 오늘 그러면 그 해석 강의를 이제 내놔요. 소주 전쟁. 뭐 그렇게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 못 받는 것도 못 받는. 좀 약간 주식을 제 강의 듣고 하시는 분들 주식 채널에다 올려요. 이거 주식 채널에다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소주 전쟁, 이거는 이게 주식 거고 약간 그 횡령, 뭐 배임, 그 시대적인 상황이 거기에 좀 많이 녹아내요. 이게 보니까 소주 전쟁 보니까 진로 얘기인가? 거기가 뭐 국보그룹인가? 아니면 고배인가? 진로 아닌가? 하여튼 예전에 소주 회사가 예전에 진로하고 고배가 양대 산맥이 바뀌었나? 내가 술을 안 좋아해서. 두 개 다 섞였다고? 두 개 다 섞였다네. 우리나라는 양대 소주죠. 고배하고 진로. 양대. 지역 소주도 있는데 보통 양대죠. 소주 전쟁. 야, 소주 하나 가지고 강의를 해도 한도 끝이 없어. 근데 여기는 보면 어떠냐? 시대적 상황. 앞으로 소주가 좀 전 글로벌적인 적을 나중에 이 소주 같은 걸 내가 왜 주는 게 나는 술을 싫어해. 술이 몸에 안 받아. 우리 집안 DNA가 달라. 우리 집안 사촌 사람, 우리 집안 사람 중에 술 잘 먹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술 DNA가 달라. 근데 어떻게 되냐? 내 술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어떻게 되냐? 좀 약간 중요하게 생각. 수행을 시키는데 앞으로 예전에 어떻게 술로 해서 수행을 시켜. 술로 수행을 시켜. 일종의 도구야. 술이라는 도구를 쓰는 거야. 수행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소림사 치권 하니까 원래 소림사나 여기 사찰에서도 어떠냐 술로 해서 수행하는 그게 있어요. 아니 스님들은 술 못 먹게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게 저걸 하는데 원래 당나라 쪽 이쪽이 그게 있어요. 당나라 보면 굉장히 큰 절들, 우리나라 같은 행사 같은 그 큰 절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찰들이 있어요. 다 어디에 있냐? 사천성 쪽에 있어요. 대부분 사천성에 있어요. 큰 영적인 절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냐? 술로 해서 수행하는 그 방법이 이제 나중에 이게 뭐 소림사의 그 취권이 나온 거야. 소림사 취권이 거기서 있는 거야. 진짜 있는 거야. 아니 취권이 있어요. 취권이. 소주 전쟁이니까 취권하면 성령이 취권했지.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서 막 싸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겁나게 잘 싸워. 술을 먹으면 그냥 그게 되는 사람이 취권이 있어 진짜. 술을 먹으면 어떠냐? 능력이 발현이 돼. 선능력이 생기니까 막 술을 먹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여기서 소주 전쟁하다 취권으로 넘어가게 돼. 그게 원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쪽도 있긴 있는데 이게 술로 수행하는 게 옛날 당나라 불교 쪽이 술 수행이 이게 좀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당나라 때 불교가. 이게 술을 갖다가 이게 불교에서는 곡차라고 많이 들어봤죠. 곡차. 곡이 뭐냐? 계곡할 때 계곡. 차가 뭐냐? 그 녹차나 홍차 같은 차. 그거 어떻게 냐? 술을 차로 보는 거야. 차의 일종으로.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곡차라고. 그래서 왜 곡차라고 그럴까요? 계곡 깊은 데에서 마시는 차라고 해요. 불교 용어야.
예전에 보면 궁예가 끄떡만 곡차를 매일마다 맞춰. 궁예.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곡차 수행이야. 그걸 곡차 수행이라고. 곡차가 술이야. 이게 술이라고 하면 왠지 청박하니까 이거를 이쁘게 단어를 포장하게 되기 위해서 곡차라고 했어. 계곡 깊은 데서 먹는 차. 술을 곡차라고. 그럼 이게 이전에 당나라 때 이게 번성을 했죠. 수행 방법. 술 수행 방법이 당나라 때 번성. 거기서 이제 어떻게 했냐. 그 소림사 출권이 거기서 나왔고. 소주 전쟁하다가 뭐 이상한 데로 가요. 근데 술을 하게 되면 이제 무의식을 끌어내는 그 도구야. 도구야. 그러면 왜 취권을 하게 되면 왜 싸움을 잘해요? 취권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행을 안 해도 돼. 별도로 수행을 안 해. 별도로 수행을 안 해. 별도로 수행을 안 해. 수행을 안 해. 그러니까 스님들이 취권을 많이 써. 당나라 스님들이 취권을 많이 써. 취권을 많이 써. 왜? 저기 술 수행을 했기 때문에. 곡차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냐 능력이 발현이 돼. 능력이. 근데 다 되는 게 아니야. 딱 되는 사람들이 있어. 되는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도 있지만 어떻게 되냐. 예전에 내 조상들 중에 무린 고수들이 있어. 근데 나는 어떠냐. 무술을 안 해. 그럼 어떠냐. 그 능력이 소환이 돼. 그 소환령이라고. 소환령. 일종의 취권이 소환령이야. 소환령 권법이야. 소환령 권법. 그럼 어떠냐? 이게 삼합이 돼야 돼. 삼합이 돼야 돼. 영적인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고, 두 번째가 뭐냐? DNA 능력. 세 번째가 뭐냐? 좀 이런 말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냐? 마의 능력이야. 빙의의 능력을 쓰는다. 빙의의 능력. 무당만 그만 빙의의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스님들도 빙의의 능력을 써요. 이게 취권이에요. 이 능력이 삼합이 되면 어떻게 하냐? 취권 고수가 돼. 이게 삼합이 돼. 삼합이 돼. 취권을 보면 별 규칙적인 게 없어. 이리저리 이상해. 근데 어떻게 되냐? 아무도 못 건져. 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다 대적하기 힘들어. 보통 초고수들은 어떻게 되냐? 얘가 무슨 권법, 얘가 영춘권, 얘가 뭐 팔공권, 무슨 뭐 학권, 아니면 당랑권 쓰는 걸 알아. 그럼 그 권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다 기본적으로 알아. 무린 고수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자기의 그 권법은 단련이 돼하고 상대방이 어떤 권법을 쓰는 줄 알아요. 그럼 그 권법의 약점이 다 있어.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야. 근데 이 취권의 특징이 뭐냐? 그런 게 없어. 일종의 툴이 없어. 그러니까 취권을 만나면 무린 고수들이 당황을. 세상에 저런 거 이제 보도 듣도 못한 이상한 목짓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보통 무린 고수가 되면 권법이랑 권법은 다 꿰차. 자기가 직접은 하지 않아도 그 권법에 대한 다 연구를 해. 그러면 단점과 약점. 예를 들면 태권도가 있어. 태권도는 뭐야? 발로 대부분. 그럼 어떻게 되냐? 장점이 발기술이야. 태권도. 발기술이야. 그러면 발기술로 안 먹혀. 같은 발기술로 하면 태권도를 발기술로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 태권도 유단자들 만나면 얘네들 족치는 방법이 쉬워요. 발기술 뛰어나는 그 유단자들 얘네들 족치는 방법이 쉬워요. 발을 잡아. 첫 번째 발을 잡는다.
두 번째 어떻게 되냐? 정강이를 갖다가 어떻게 작살을 내고. 이게 발기술이 뛰어난 권법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발기술이 뛰어난 권법, 대표적인 태권도 같은 거예요. 발기술이 휘황찬란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고수들이 대적할 때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약점을 알아. 그러면 발이 어냐? 사거리가 돼. 그러면 내가 권법, 손 기술이 내가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사거리가 짧아. 팔은 이래. 근데 발이 더 길어. 사거리가 짧아. 요게 취약점이야. 발기술이 뛰어난 애들하고 이게 주먹 권법술이 뛰어난 애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 발기술 뛰어난 애가 더 길어. 네, 사거리가 길어. 공격 사거리가 길어. 그러면 그 적당한 그 사거리를 발기술 하는 애들은 상대방이 권투를 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권법이 권투야. 손기술을 쓰는 게. 그러면 태권도 발기술 쓰는 애들하고 여기 권투 하는 애하고 부터 누가 이기냐? 어지간하면 능력이 그게 크게 벌어지지 않으면 태권도 유단자가 돼. 이것 때문에 이거야. 사거리가 아니야. 이거야. 권투 유단자하고 이제 어떻게 되냐? 태권도 유단자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냐? 어지간하게 크게 차이 나지 않으면 실력이